오늘은 주거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국가가 국토의 이용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이 토지를 크게 4가지 용도로 나눴는데요.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본 이 주거 지역은 도시 지역에 해당됩니다. 이전 시간에 살펴본 용적률과 건폐율을 떠올려 보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배짱입니다. 오늘은 주거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단지에 임장을 가다 보면 어느 지역은 고층 빌딩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곳이 있고 어느 지역은 1, 2층 단독주택만 있는 고급 주택가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마다 이 지어진 건물들이 달라서 이게 도대체 왜 다른 건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건설되는 건물이 다른 이유는요. 국가가 국토의 이용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이 토지를 크게 4가지 용도로 나눴는데요. 이 크게 4가지 용도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뉘고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본 이 주거지역은 도시지역에 해당됩니다. 이 도시지역도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오늘 시간은 저희들이 제일 관심이 있어 할 부분이 이 주거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주거 지역은 또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3가지에 따라서 용적률과 건폐율이 다르게 됩니다. 이전 시간에 살펴본 용적률과 건폐율을 떠올려 보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전용 주거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지역은 자연 환경을 보존하거나 주변에 산이 있는 약간 자연과 가까운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시설도 제한적으로 들어오고 서울의 평창동 같은 곳이 이 전용 주거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거를 위한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용 주거 지역은 1종 전용 주거 지역, 2종 전용 주거 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1종 전용 주거 지역은 다가구 주택을 제외한 1, 2층 단독주택 중심으로 건축이 되어 있고요. 이 지역은 용적률 100%, 건폐율 50%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종 전용 주거 지역은요, 5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건설된 지역입니다. 보통 연립 다세대 주택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용적률 150%까지, 건폐율 50%까지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 주거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층, 중층, 고층 주택 아파트들이 질비되어 있는 이 일반 주거 지역은 1종, 2종,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일반 주거 지역은 전용 주거 지역보다 이 상업시설이 제한적으로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편의점이라던가 빵집, 커피숍 같은 게 입점이 되어 있어서 생활 편의성은 좀 더 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종 주거 지역은 저층 주택을 위주로 짓게 되었는데요. 4층 이하의 주택만 건설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1층에 필로티가 있다면 5층까지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 1종 일반 주거 지역은 이 용적률 200%, 건폐율 60% 이하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요. 중층 아파트를 중심으로 건설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용적률 250%, 1종보다 50%가 더 늘어났고요. 건폐율은 똑같이 60%입니다. 세 번째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요. 이 고층 주택이 가능한 이 층수가 제한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1종과 2종에 비해서 제한이 적다 보니까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쌀 수 있고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수익성이 높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눈여겨보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의 용적률은 300%까지 가능하고요. 건폐율은 50%까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준주거 지역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준주거 지역은 이 주거 기능과 상업 기능이 합쳐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주상복합,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거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지역을 생각해 보면 정말 고층 빌딩이 많잖아요. 그만큼 이 용적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 준주거 지역은 500%까지 용적률이 가능하고 이 건폐율 또한 70%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거 지역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원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이 토지 이음 사이트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토지 이음 사이트에 가서 내가 원하는 주소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게 어느 지역이고 층수 제한이라던가 용적률, 건폐율 또한 다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덧붙이자면 요즘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나온 핵심이 바로 용적률인데요. 여기서 나온 법안 중에 하나가 용적률을 상향을 시켜주겠다. 그 상향을 하는 방법으로 종상향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종상향이라는 개념은 기존에 있던 만약에 1종 일반 주거 지역이었다면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높여주고 2종 주거 지역이었다면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높여준다는 말인데요. 이거는 즉슨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거죠. 수익성을 높여준다는 거죠. 이처럼 건설사나 조합원들이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라는 것도 있거든요. 만약에 재건축을 할 때 이 단지 안에 도로라던가 공공시설을 넣으면서 용적률을 또 높여주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용적률에 또 많이 관심을 가져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전에 배웠던 용적률과 건폐율을 같이 합쳐서 주거 지역에 대한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